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얼굴이 진짜 많이 부었습니다. 오늘 좀 잠을 좀 푹 잤고 아침을 좀 늦게 먹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게 아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다 꺼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비빔밥에 치즈를 잘 올리지는 않는데 한번 올려봤네요. 그리고 조금 덜 맵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매워버린 오뎅탕, 고추, 마늘, 고춧가루 다 들어가서 너무 매워서 물을 좀 부어서 매운 것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고 다이소를 또 가서, 제가 방학 중에 다이소는 정말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참으려도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기필코 가야 돼서 밥을 좀 든든히 먹고 갈 예정이라서 밥 양을 좀 많이 잡아봤습니다. 체더 치즈가 그 참치 비빔밥의 맛을 좀 방해하긴 한데 나름 먹을만 하네요. 원래 채소 샐러드용으로는 제가 이제 양상추 주로 사곤 했었는데, 양상추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쫙 빼서 냉장 보관하면은 꽤 오래 가는데, 양배추가 진짜 이게 수명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토스트 할 때나 비빔밥 할 때 이렇게 곁들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상추를 더 좀 요즘에는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래 저번에 저한테 이제 물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제가 거절을 한 그 어린 친구에게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마지막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물놀이를 하자고 하려니 뭔가 고민이 더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물놀이 같은 그런 말 안 꺼내고 너 시간 되면 이모랑 같이 놀래?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뭐 한 번 답장 오고 지금 답장이 오지 않네요. 그 친구가 된다 하면은 오늘 또 그 친구랑 하루를 또 보내면 좋을 텐데 안 된다 하면은 또 어쩔 수 없겠죠. 저는 좀 공개적이고 좀 이렇게 포괄적이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넓게 그런 범위에서 모임을 잡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저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임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것을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한쪽만 맞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모임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의 교제를 위해서는 뭐 개인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넓은 범위의 그런 모임도 필요하고 양쪽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종교인 수련회를 했었었는데요. 저는 뭐 새벽 저녁 처음에 저녁 예배부터 했네요. 그러면 총 5번인데 저는 두 번 간 것 같아요. 새벽에 2번 참여를 했는데 그 수요일이 이제 마지막 정규인 수련회 저녁 예배였죠. 근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전하고 오시더라고요. 전하고 오셔서 보아하니 이제 마지막 수련회 예배인데 꼭 참석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뭐 아픈 데가 있냐? 그래서 아픈 데라고는 뭐 그냥 뭐 정신없이 사는 게 아프다. 피곤한 거죠. 체력도 그렇게 뭐 정말 뭐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체력도 안 되고, 요즘에도 아이가 그림 때문에 저를 뭐 잠재우지를 않아서 그렇게 좀 굉장히 시험 아닌 시험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공감을 굉장히 순간순간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좀 참석하는 모습이 보이고 칭찬도 해주시고 한데 오늘 저녁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 뭐 앉아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 굉장히 좀 앉아 있는 자체가 피곤하다, 많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당연히 뭐 때에 따른 그런 예배 필요하겠지만 저는 부족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세게 박았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정말 때에 따른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냥 알겠다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올 수 있으면 꼭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단정 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제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은 정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죠.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의 신앙이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입맛에, 내 옷에 맞는 그런 신앙이 돼버린다. 그렇게 이제 뭐 정죄 아닌 정죄가 들어오긴 한데 우리 각자 다 생각과 형편과 이런 체력과 정신과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뭔가 신앙의 그런 길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표준화된 그런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남이 이렇게 정죄할 수 있나 그건 네 신앙이다. 네가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고르고 해서 만든 신앙이라고 정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나만의 신앙이라는 것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뭐 때로는 표준화된 그런 신앙의 길도 가게 해주시고 굉장히 좀 하나님과의 좀 이렇게 좀 고독적인 그런 뭐 신앙 뭐 때에 따른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불참을 했죠.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냥 뭐 그냥 누가 부르면 가고 막 그런 교회 생활은 하기 싫더라고요. 내 마음이 가야지 하는 거고 누가 불러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저의 이제 아집도 있겠지만 저는 애초부터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네요. 저희 아이는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가 지났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갔었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저희 아들도 그 초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집에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초등부 예배에 그런 얕은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곤 했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도저히 안 돼서 그런지 전도사님께서 한번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오후 늦게 저희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아이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죠. 전도사님이 키가 엄청 크십니다. 정말 크시고 이렇게 본래는 초등부 뭐 장결자 집에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뭐 물품도 주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전도사님과 뭐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두 분이서 팀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장결자로 택함을 받았고 전도사님 혼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는 이제 물품 이런 건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정말 친구 보러 오듯이 가볍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불렀고 저희 아들이랑 같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마트 가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려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들어오시라면서 저희 집이 좀 이렇게 보여도 괜찮다면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막 들어오셔서 음료수라도 좀 대접하고 싶고 한데 막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다 보니 전도사님께서 되게 머뭇거려 하시고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거절하기도 좀 죄송스럽고 그래도 뭐 그런 것은 뭐 끝까지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따로 얘기하실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제 어머니를 좀 만류를 했고 전도사님이랑 이제 저희 아들이랑 슈퍼에 가서 그 평상이 있나봐요. 아이스크림을 거기서 먹는데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집에 있으려고 하니 엄마가 밖에 한번 어디를 가나 한번 쫓아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갈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저희 집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참 후에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라고요. 저야도 평소 같으면은 막 칭얼거리고 뭐 되게 시끄럽게 구는데 전도사님 이렇게 키 큰 전도사님 이렇게 단독으로 대면을 하니 제 아이도 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냈고 전도사님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이제 뭐 소소한 얘기를 했죠. 아이가 뭐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림 얘기를 해드렸고 그림 때문에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고 밤에 잠도 안 재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고 교회에 정말 보내고 싶은데 뭐 저는 교회를 막 억지로 가라고 막 안 가면 안 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가기 싫으면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아이를 다루다 보니 더 오래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드렸죠. 보통은 뭐 제 시야에서 약간 뭐 키 큰 사람이라면 약간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너무 키가 크셔서 이렇게 거지 막 목이 꺾일 정도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막 눈이 막 침침하더라고요. 주두사님 너무 키가 크세요 하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죠. 그 주에 이제 오셨는데도 제가 뭐 아이에게 또 물어봤더니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고 제가 이제 9월달 작년 9월달 같으면 이제 제가 정말 뭐 교회 선생님들 상대로 제가 이제 건의를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 이제 제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닫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난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그렇게 뭐 정성스럽게 안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는 건지 그냥 뭐 이렇게 분노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뭐 참회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9월달에 그렇게 드렸었는데 그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뭐 저의 감정의 상태에 상관없이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의 일은 진전돼야 되는데 제가 제 감정에 머물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제 분노에 갇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제 모습을 바라보니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또 한 해가 지나서 또 그 시점이 되었지만 좀 뭔가 행위로서 뭐 그런 제가 가려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예배 9월 달에만 그 한 달만 제가 이제 초등부 예배에 나가서 저희 아들이 없을지언정 가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또 도와드리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예배에 집중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또 선생님들과 교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제가 그 저희 초등부 전도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걸 계기로 좀 아이가 다시 좀 초등부에 또 다시금 좀 출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아이에게 아이를 노엽게 한 죄들이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순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제가 죄를 행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치욕스럽죠. 치욕스럽고 와 어떻게 저런 얼굴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생각만 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저의 어두운 모습이었고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한 번씩 겪어봤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고 좀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왔었습니다. 흘러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거제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런 사단이 났어요. 아이가 이제 그림 때문에 저를 잠재우지 않았고 그림으로써 스스로가 이제 불안해하고 의존적인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사람을 정신을 굉장히 괴롭게 하더라고요.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 지금 좀 짜증나는 순간인데요. 하나님 지금 좀 제가 불순종하고 있네요. 이렇게 저의 이제 상태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냈었는데 참 그런 점검을 제가 잊어버릴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저를 좀 시험으로 몰아갔었고 정말 하나님 이쯤이면 좀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더 가다가는 또 아이를 노엽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하나님께서 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맛 좀 봐라 하면서 작정을 한 듯한 정말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신 이것이 이제 다 느껴지니까 이게 버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노력으로 버티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죄로서 가는데 그날도 제가 전에 참 아이에게 노엽게 한 그런 저의 정말 완악한 정말 더러운 그런 모습을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불을 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 그래서 제 지혜는 아니지만 지식대로 하다 보니 또 그날도 아이에게 엄청나게 좀 노엽게 제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순간을 이제 지나 보니
난 정말 인간도 아니다. 네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는데 아직도 내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숨겨두었구나.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정말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나는 참 아침에 태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가구나. 직장을 가서 장애 아동을 돌보나. 이런 제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죠. 그냥 깔끔하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가 반복적으로 해왔잖아. 해왔는데 이제 막 저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침묵이 되더라고요. 막 하나님 저 더러운 이 죄를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당당하게 또 새벽기도 가네. 이런 굉장히 냉정하게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도 좀 지나가 보니 또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그런 시점도 주시고 회개도 하고 다 했지만 정말 나는 좀 어찌 보면 좀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죠. 이런 사람이 진짜 뭘 한다고 집에 처박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제 모임을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아이와 같이 정말 그 거제 모임을 갈 수 있냐 없냐 그게 정말 관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당일이 돼봐야지 아는 일이라서 정말 하나님 확실하게 아이가 안 간다면 제가 좀 미리 마음이라도 좀 편안히 내려놓고 내가 좀 아이에게 매번 아이만 케어하다가 좀 그날은 좀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좀 미리 이렇게 뭔가 제가 처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일까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적으로 그림으로써 여전히 저를 시험하고 있고 이렇게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거제에 데리고 가겠냐. 하나님께서 확실히 결정도 지어주시지 않으시고 참 아이 하나 따라가는 거 짐도 더 늘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항상 아침에 이렇게 모임에 출발을 한다 하면은 이상하게 뭔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고 그런 게 또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서울 갔었을 땐가 그때는 엄청 이른 시간에 출발을 했어서 그런지 편의점 문도 닫혀 있고 막 그런 저의 경험이 있다 보니 분명 7시 차를 탄다면 그 전에 편의점이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안 열려 있을까봐 제가 그 전날 퇴근을 이제 하고 편의점에 가서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이랑 그리고 이제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햄버거랑 과자도 사고 젤리도 사고 그렇게 샀죠. 사서 집에를 갔죠. 가서 이제 그래도 잠을 좀 재워주시더라고요. 잠을 재워주시고 조금
일찍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이제 저희 아이가 깨어 있었고, 그냥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먹이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보다 좀 뭐라도 먹이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전날 사놓은 그런 편의점 음식을 삼각김밥을 이렇게 데피고, 이렇게 이제 제 어머니가 좀 이렇게 알아채시면 제가 이제 여행 간다는 그런 느낌을 풍겼을 텐데, 그때 마치 어머니가 화장실 가 계셨고 저희는 이제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각김밥을 이렇게 아이랑 나눠 먹었죠. 아이랑 먹고, 뭐 아이 좋아하는 또 아이스크림도 먹였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먹이고, 그렇게 이제 조금 배를 살짝 덜 고플 정도로만 채우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나갈 채비를 했었죠. 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혹시라도 거제 가서 해수욕을 할 수 있으니 옷 같은 거, 옷을 좀 챙겼고 수건도 챙기고 한다고 이제 짐이 좀 많더라고요. 많아서 이제 아이랑 집을 나설 채비를 하니 어머니께서 짐이 왜 이렇게 많냐고 어디를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놀러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놀러 간다, 친구 보러 놀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좀 놀래 하시면서 좀 못마땅하신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뭐 가까운 데 가는 것도 알고 멀리 가는 거니까, 아이 데리고 가는 거니까 못마땅하시긴 한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내 친구한테 간다. 그 친구는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봐서 지금 한 7년 정도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친구의 아들이 돌도 다가오니 제가 미리 좀 가서 좀 축하도 해주고 할 거다 하면서 제가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제 계획을 막 말했더니 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집합하니까 사무실에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림이 없다 보니 그림을 그리려고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림이 없이 저희 아이가 여행을 간다?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저희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고,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아침에 못 먹을 거 먹다 보니 좀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각김밥 뭐 좋은 음식 있어도 집밥만 못하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주먹밥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 예민해지고 속도 안 좋은데 이거 조금씩 주먹밥 집어 먹으면서 좀 속을 다스리자는 생각에 주먹밥을 만들게 되고, 또 아이도 뭐 밖에 나가서 음식도 가릴 것 같아서 아이 혹시라도 뭐 다른 음식 안 먹으면 주먹밥이라도 먹일 생각에 주먹밥을 만들었죠. 진짜 시간이 갈수록 배가 진짜 아파오더라고요. 그 삼각김밥이 이 새벽에 먹으니까 제 속에 안 받아줬는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한번 가게 됐었고, 그게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7시에 만났는데 그 전에 한 20분 전에 20분 전쯤이었죠. 그때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시도하게 됐고, 이거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다가는 나 이거 집합 시간 못 맞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아, 하필 왜 나는 이 시간에 항상 배가 아픈 걸까? 그래도 다행히 잘 이렇게 배가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고 뭐 이상하게 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짐을 이렇게 캐리어 하나랑 그리고 조금 작은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에 뭐 간식, 물, 뭐 선풍기 뭐 이런 거 다 넣어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됐죠. 아이랑 나가게 됐는데 문을 잠그려고 보니 열쇠를 제가 가방 속에 넣었는데 이게 작은 가방에 넣었는지 캐리어 안에 넣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짐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열쇠를 내가 잠근다는 생각을 하고 좀 꺼내기 쉬운 곳에 놔뒀어야 되는데 제가 막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캐리어를 열려고 하니 바깥에서 열 수는 없어서 다시 짐을 다 안으로 가져왔고 이제 뭐 캐리어 열면서 열쇠를 찾았죠. 그랬는데 시간은 너무 7시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아이는 막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애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정신도 없고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이는 애 먹이지 시간은 다고 이제 화를 막 냈습니다. 막 화를 없는 화를 막 냈죠. 냈는데 아이에게 막 소리치고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소리를 치고 난 그 타이밍에 이제 저희 예전에 손님이었죠. 손님께서 문이 살짝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엿보시는 거예요. 엿보셔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러길래 방금 제가 화가 난 상태였는데 그 손님을 보니까 언제 화가 났냐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여기 예배 몇 시에 보냐고 물어보시길래 목요일날 6시인데 6시 반에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다음에 한번 올게요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른 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그리고 또 인사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늦었다 하면서 막 열쇠를 잠그고 아이랑 갔었죠. 다행히 정말 정각에 미칠 만한 그런 시간에 도착을 했고 한 4분 정도 기다렸나요? 저희도 막 이게 터미널까지 가야 돼서 이번에는 택시를 안 탈 마음에 좀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안 오셨고 저희 아들이랑 이제 버스를 타려고 갔었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꽤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만지고 있고 저는 이제 겨우 탔다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침이다 보니 뭐 기사님 한 분이랑 사람이 많이 없는데 한참을 가다가 저희 아이가 막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끄럽게 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다그쳤는데도 아이가 막 빵 터진 거죠. 터져서 막 울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막 저에게 비췄고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가다가 내려야 된다. 내려서 택시 타고 가야 된다. 너 자꾸 떠들 거냐 하면서 그렇게 다그쳤는데도 아이가 이제 빵 터지는 바람에 그때는 제가 만류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뭐 입을 막는데 설득을 한들 되겠냐 싶어서 그때는 눈을 정말 감았습니다. 쪽팔려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고 정말 그 순간을 정말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참고 있어야 되니까 진짜 이 심장이 탁 내려앉는 그 느낌을 혹시 아실런지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나 너무 놀래는 상황이나
이 상황은 지금 알면서도 제가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심장이 이렇게 확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터트릴 만큼 다 터트려라. 터트리고 내가 수습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끄럽게 하는 걸 제가 이제 눈을 또 감았죠. 아, 하나님 또 하시네요 하면서 눈을 감고 이제 만류를 하지 않았죠. 만류를 하지 않았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심장이 더 내려앉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는 정말 낙심하는 그런 얼굴 빛으로 정말 대충 뒤에 돌아보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빨리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기사님께서 아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하면 내려야 되겠다, 그 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했는데 아이가 그제서야 이제 입을 다물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또 계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한 명 한 명 내리고 이제 기사님이랑 옆에 여자분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어쨌든 뭐 끝까지 태워주신 거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이 떠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내릴 곳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타이밍이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차 그런 멘트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해졌을 때 제가 말을 하게 됐는데 아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버스 기사분은 정말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들었는지 만지.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에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그냥 뭐 고개 살짝 끄덕이는 정도? 근데 복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과만 정중히 하고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내리게 되었죠. 터미널에 갔는데 뭐 예매하는 거는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했는데 제가 이제 4층에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모르고 제가 3층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가기 전에 제가 알아채서 다행히 4층으로 가서 타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가 뭐 명찰 같은 거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는 길 잃어버리면 답이 없다 하시길래 명찰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왜 명찰의 중요성을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찰은 정말 없는데 펜이랑 뭐 수첩 이런 것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편의점에 있는가 싶어서 갔더니 다행히 진짜 볼펜이랑 수첩 팔더라고요. 포스트잇. 그래서 이제 사게 됐고, 거기에다 이제 저희 아이 이름이랑 주소랑 그 다음에 전화번호랑 적어서 이제 저희 아이 주머니에 넣어줬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혹시 이런 좀 먼 여행을 할 때는 명찰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시간 다 되어 가는데 여기서 한번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